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조심스럽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어떡해요. 네. 수술은 잘 어떻게 마무리 되신 거예요? 예, 수술 잘 됐고요. 여러분들 네. 걱정해 주셔서 잘 됐고요. 그리고 뭐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3프로 거의 안과 주치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네. 김균영 원장님. 예. 이제 수술 잘 됐고 이제 회복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네. 지금 이제 서서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네. 스트레스 이런 걸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수술은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시장이 뭐 스트레스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 하여튼 험악했습니다. 우리 부장님 안 계신 동안에. 네. 네. 지난주에 이제 급락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사이에는 어떻든 박스권이 2,600포인트 위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3대 지수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우리 시장도 하단을 깨고 내려갔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보면 나스닥 0.18% 반등 소폭 반등했고요. 다우는 0.5% 하락, S&P 500은 0.38%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3일 동안 하락한 게 나스닥이 10.95%, 어우. S&P 500이 9.1%, 3일 다우가 만에. 7.4%입니다. 아이고. 3일간 11%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거고요. 네. 이 충격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실 여러분들은 이 3프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지식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들으시니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근데 그 부분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네. 유가 때문에 이번에는 낮게 나온 것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충격파가 되면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제 3.47%입니다. 네. 2년 만기가 3.4%까지 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그런데 3일 연속 급락을 하다 보니까 낙폭과대 기술주들이 소폭 반등하는 그러니까요. 약간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항공 쪽에서 약간 반등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으면서 거래량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등락폭도 좀 작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0.46%, 코스닥 0.6%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 하락폭에 비해서는 선방한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방했던 것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예민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에 반등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반영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나스닥 선물로 봐도 그렇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해가 오후에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이 3일 연속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침 개파락 시작을 했습니다. 1% 이상이었고요.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로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침에는 환매하면서 매수하면서 마침에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거의 보합권 근처까지 가다가 오후에 다시 매도하면서 다시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나스닥 선물과 상해가 반등을 하면서 국내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고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은행주와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제가 지금 집에 있는 동안 2주 동안 봤더니 그 테마 소형주들이 엄청 급등을 하더라고요. 뭐 상한가 연속 치는 종목들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요. 어제 대부분 다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또 수급도 약간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소형 테마주들이 활개를 치고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그쪽에는 매도가 나오고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또 특징 하나는 실적이 견조한 중소형주들이 있어요. 이제 그쪽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외국인들이 저가매수 들어왔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에 단기 매매에 들어왔다. 그래서 단기 급락했기 때문에 밑에서 들어와서 또 올라가면 다시 매도가 나온다. 그 정도 이해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끝나고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이제 연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제가 뭐 2주 지나서 지금 거의 뭐 2주 반이 지나서 왔는데요. 그 사이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5월 CPI 발표 후 폭풍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5월에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6월에 반등을 할 때 지표들이 좀 안정화됐는데 그 지표라 하면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됐고 달러네스 원화가 좀 하향 안정화됐고 국제 수익률도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재상승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 강화됐는데 네. 그것은 유가가 4월에는 93달러 저점에서 고점이 109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5월에는 98달러에서 120달러입니다. 더 올랐어요. 이제 6월 지금 현재는 저점이 111달러입니다. 그리고 고점이 123달러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5월에 발표된 게 4월치인데 그러면 이제 5월치를 6월에 발표하고 6월을 7월에 발표하는데 이거 지금 CPI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떨어질 수 있겠냐? CPI가 계속 이렇게 고공권으로 있으면 연준의 긴축 강도는 계속 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의 핵심이죠 시장에서요. 네. 그러면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변동성을 크게 주고 있는 것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지금 3.4%를 상회했는데요. 2018년, 2019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할 때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고점이 3.24%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 아래 떨어지면서 안정화됐었거든요. 네. 그때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렸냐면 2.75%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3%를 살짝 넘었다가 다시 하향환자 됐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금리 인상이 이제 중립금리를 더 높게 보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은 좀 더 올라간 것이 이번에 올라간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 1월 급락 후에 2월에서 5월 동안에는 우리 시장이 사실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시장 자체는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3일 만에 미국의 S&P가 전저점을 하향하면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3개월 동안에 박스권을 하향 돌파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개파락해서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의 상당 부분에 있는 2,600포인트를 돌파하기가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네. 이게 상당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한 단계 이제 후퇴하는 그런 시황이 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승 모멘텀은 없는 건 계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뭔가 좀 반등의 모멘텀을 좀 찾으려면 악재 해소를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악재 해소가 지금 요원해지고 있어요. 계속 좀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간의 후퇴가 지금 되고 있지 않나.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방송을 지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3주 전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악재 해소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속 시간이 길어지고 뒤로 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악재 해소의 시간들이 더 뒤로 늘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이 급락을 하면 전 종목이 같이 급락을 합니다. 이번에도 네. 그랬고요. 그런데 낙폭 과대로 인해서 약간이라도 시장이 주춤하거나 반등을 좀 하는 순간이 되면 종목별로 반등을 해요. 즉 이게 지금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례 시장 전체가 레벨 다운되면서 빠질 때는 전체로 빠지고 그리고 나서 레벨 다운이 아닌 그냥 등락하고 있으면 종목별로 따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어떤 표현을 들으려고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요. 지난 5월에 지금 6월 셋째 주지 않습니까? 네. 6월 첫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5월에 물론 반등은 약간 줬지만요. 그렇지만 일부 종목들에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한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전반적인 매크로 시황에 대해서는 뭐 위로 강하게 볼 수 있는 시황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종목별로는 다른 움직임이 수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 좀 집에 있으면서 생각했던 거 몇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오늘 던져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에 어제 오후에 반등을 했잖아요. MLF 금리 인하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뉴스가 어제 또 돌아다녔고요. 그래서 어제 반등을 했고요. 이후에 LPR 금리 인하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보조금 연장 검토로 어제 중국에서는 자동차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차량에 자율주행한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2022년 반도체 장비 쪽은 성장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반도체 가격의 하향 다운된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보다도 조금 더 하향할 수 있다. 가격이 다운될 수 있다. 이런 자료가 아침에 나왔어요. 우려보다. 그러니까 반도체 완성품 가격하고 얘 장비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시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반도체 완성품하고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발표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2019년도에 550억 달러, 2020년에 640억 달러, 작년에 910억 달러였는데 올해 약 20% 성장 전망을 하면서 1,090억 달러로 전망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이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는 작년은 42% 정도 성장을 했어요. 즉 올해는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성장의 53%는 거의 대부분 파운드리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성장 비율 전망을 보면 국가별로 보면 대만이 52%, 한국이 7%, 중국은 마이너스 14%, 북미는 19%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대만에 비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게 파운드리 부분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만 쪽이 훨씬 더 성장 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장비나 웨이퍼 쪽에서는 기대감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LG에너솔루션이 그 와중에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양 4680 배터리 양산 설비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에 가 있죠. BMW 측과 배터리 회동을 했다는 내용들이 어저께 돌아다녔습니다. 이 내용들이요. 그래서 어제 배터리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아마도 영향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뉴스는 담보조 부족 계좌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업무 창구에서 담보 부족 계좌들 지금 체크해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용 쓰신 분들인 신용 쓰신 거죠? 분들이요. 네. 신용을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요. 국내 상위 6개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수 이 숫자를 보면 좀 엄청납니다. 5월 초에 2,911개여서 13일 날 16,554개라는 겁니다. 이 13일 날 16,554개는요. 13일 날 생겼다는 얘기는 14일 날 어제 정리하지 않았으면은 오늘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에다 써놓은 건 뭐냐면요. 시초가의 증권사에서는 반대매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10시에 레버리지 일으킨 다른 파생 상품들에서 반대매가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제도권 밖에 있는 것들이 나가요. 그래서 시간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을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타이밍을 판단을 할 때 이 시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시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저 수탁론 같은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 대비할 거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오늘 안 팔면 안 다음 날 되겠다. 나가요. 한 안 되겠다. 시간밖에 안 그럼, 남았으니까. 예, 그래서 오후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아침에 빠졌다가 반등을 줘요. 반등 중에 쫓아가. 그럼 또 내려옵니다. 시장이. 장중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10시쯤에 좀 내려오다가 또 반등 시도하다가 네. 오후에 다시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기관들의 로스컷이 나오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멀쩡한 주식들도 로스컷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들의 로스컷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동 주문을 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나옵니다. 하루 종일 그 매도가 계속 나오고요. 네. 그리고 며칠 연속 나오는 특징을 좀 가져요. 그래서 기관들이 로스컷이 하루 종일 나오고 있는 소위 CD 주문으로 많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너무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 그 매물이 좀 이제 잠잠해지는 순간까지 계속 좀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뭐 매도했다 다시 사겠다 이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에휴, 과도한 레버리지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 뭐
좀 자제하시는 게 좋죠. 네, 네. 뭐 이미 쓰고 있는 분들이 좀 힘든 거지만 뭐 매번 그쵸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또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되면은 또 올라와 있거나 또는 정상화되거나 또 이런 순간이 오는데 그걸 버틸 수 있으려면 레버리 사용하면 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 그다음에 오전 10시, 오후 2시 예. 이때를 좀 시간을 잘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은요. 지금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고 변동성이 컸고 그리고 FOMC 회의 결과는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집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으로 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S&P 500의 연봉입니다. 연봉. 이 정프로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연봉을 제가 이렇게 띄우면서 우리 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 2021년, 20년, 19년이 연봉으로 28%씩 상승한 겁니다. 이게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급등하지 않는 순간에도 3년 지나고 연속해서 상승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후적으로 지금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좀 얻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은 역대급으로 어렵거나 조목장세가 일어나거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20%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 스스로 반성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면 그대로 당하고 있었는가? 왜 관리하지 못했는가? 이런 사후적으로라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또 생각하기 위해서는 또 과거를 또 되짚어 보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건데요. 이건 지금 미국 S&P 500을 말씀을 드렸는데 비정상의 정상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월봉이에요. 우리 코스피 지수의 월봉을 보면서도 늘 하던 얘기가 뭐냐면 급락 후에 되돌림이 있고 이후 재차 다시 떨어졌다가 박스권으로 진행을 한다. 우리 시장은 늘 그래왔다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경기 침체 얘기하고 다 떨어진다고 그러고 다 시스템 위기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고 전부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수년간 어려울 거고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긴 세월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 흐름 속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의 월봉을 봤을 때 지금 현재 2,494 어제 종가로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지금 여기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빠졌냐 이런 문제보다도 지금 상황은 과도하게 유동성에 의해서 올랐던 부분이 되돌림 현상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보여드렸고 여러분들 그냥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요. 그리고 나서 우리 코스피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뭐냐면요. 맨 끝 왼쪽에 있는 게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 다음이 IT 버블 붕괴입니다. 그 다음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네. 그 다음이 2018년 미국의 이제 금융 긴축 갔을 때예요. 그리고 요번이거든요. 자, 과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요 생각을 들었냐면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주 동안 가만히 유튜버를 계속 듣고 시황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도 저렇게 저 사람들 틈에서 저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약간 자조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계속해서 시황을 쳐다보고 있고 계속 시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계속 매몰돼 있구나.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시황을 보고 매일매일의 뉴스를 보고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한 번쯤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 번쯤 들었어요. 오늘로 저는 이 얘기는 끝낼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할 건데. 네. 근데 한번 이제 한 2주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시면 자, 과거와 똑같지 않다라고 보면 전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나 IT 버블 붕괴나 아주 중대한 위기가 생겨서 장대 음봉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나서 수년 동안 앞으로 시장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고 그렇게 지금 모두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그랬습니까? 지금 보시면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희망을 드리고자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매몰되지 말자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질문을 드린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저 스스로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요번에 그냥 있는 동안에 요 3일 미국 시장 빠지는 동안에 제가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해서 저도 제 고객분들도 손실이 지금 좀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한 겁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움직였어요. 투기적 확장이 있었고 유동성 보강했고 신용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거품이 일어나니까 신용 축소했고 거품 붕괴되고 그럼 자산 가격 하락했고 그러면 또 다시 이걸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냥 계속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왔었거든요. 이 사이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무엇인가? 지금 이미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서 팔지 못하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아직 주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질문을 제가 던진다라는 거죠. 시장이 강세 구간에서는 2020년 말과 2021년도에는 약세론자나 보수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소수 의견이었고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강세론자가 인기였습니다. 그냥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윤조 센터장님이 이거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꺾이니까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했지만 막 욕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시장이 계속 강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할 때는 대중의 매체는 항상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중들은 항상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그게 인기였고 그것이 다 정답인 줄 알고 계속 갔습니다. 자, 시장이 꺾였어요. 지금은요. 지금 시장이 꺾여서 전환론이나 아니 뭐 터닝한다든지 긍정론을 조금이라도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수 의견이고 대중이 비판을 받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약세론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런 구간을 지나면서 시장과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이만큼 와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요번에 뭘 잘못했는가? 이번 시장에서. 그리고 주식 투자로 수백억, 수천억씩 번 사람들이 여의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랑 다르게 뭘 보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늘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매스컴이 대중이 그쪽으로 갔을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들러리가 되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워낙 어려우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내가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나름 그래도 박 부장이 그동안에 뭐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으면 뭘 봐야 될까라는 네.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할 때는 기업 가치와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업 가치와 유동성이 앞에 있는 건 분명히 맞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 가치는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기업 분석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까운 기업, 미래의 기업이 이익 성장성, 경제적 혜자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고서에 우리가 항상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야, 유동성이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과 인하 또는 양적 완화 긴축 또는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거론하기 시작을 해요. 네. 이 두 앞 단계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이걸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심리입니다, 심리. 그 센티메트리에 얘기하는 심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황 판단을 하는 집단들의 심리, 탐욕과 공포의 비중, 수급의 비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제가 일부러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이유는 지금 현재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가까운 미래의 기업 이익이 감익될 것이라고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금리 인상과 긴축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 시장은 그것을 반영하면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것으로 쏘놨지만 지금 공포의 심리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지금 빨간 것으로 쏘는 것들의 변화가 뭐 하나라도 지금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 가치가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간다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라고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상당 부분 심리적 작용이 많이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게 고민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걸 모르겠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 삼저 시대로 살면서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전환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장은요? 성장은 그럼 고성장이에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저성장이에요? 네. 그럼 저성장 시대에 고물가,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저는 진짜 고민이에요. 아니, 고물가, 고금리, 고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겁니까 지금? 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구간에서 이러한 되게 왜곡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서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현실적인 거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면요. PE라는 거는 사실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해서 절대 명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해볼 때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021년도 S&P의 PER이 23배, 24배, 뭐 26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23배에서 24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다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업이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고평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 6월 현재 16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EPS 추정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 16배는 지난 S&P 500의 25년 평균 PER이 16.5배예요. 그럼 적정수준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적 배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기업들이 EPS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기업 이익이. 음. 기업 이익을 지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니까 기업 이익을 지금 높게 본 것들을 하향해서 만약에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EPS가 16배가 아니고 17배, 18배 정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래로 약간의 룸이 더 있다. 하락 룸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평가된 부분들의 종목들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상으로 회귀를 했어요. 만약에 지금 16배라고 한다면 정상 부분에 회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시장이라는 게 기업 가치에서 어떤 순간에는 고평가돼서 위로 오버슈팅하고 어쩔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언더슈팅해서 아래로 가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기업 가치에 계속해서 추정해서 간다는 게 기본 이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적정 수준으로 왔는데 추가 하락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추가 하락한다면 그 추가 하락은 밸류에이션 정상화 이것 때문에 추가 하락할 거냐? 그것만으로는 이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석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추가 하락은 뭐냐? 소위 얘기하는 시스템 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위기의 상황이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장에 지금 차트 한번 다시 보면요. 맨 왼쪽에 있는 이게 2008년도에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네. 중간에 남유럽 피그스국가의 디폴트가 한 번 있었고요. 그 요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팬데믹이에요. 이거는 이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회귀하는 과정보다 더 언더슈팅 했다는 거예요. 밑으로 더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순간에서 이 시점에서 여기서 2250, 2000, 2000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의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들을 가정하고 그렇게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약세론자 분들도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더 겁나기는 하지만 그렇게 가정하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약세로를 믿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식을 반등할 때 팔아야 되고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정상으로 왜곡된 고평가된 부분들이 사실 정상으로 많이 돌아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사실 답은 얘기는 하지 않고 질문을 드린다고 했는데 주변에 정말 주식으로 대성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회사도 차리고 했던 그런 분들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기업을 계속 바라보고 갔다라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시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안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면은 내가 이걸 복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네.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원래 조금 다른 날보다 좀 짧게 우리 또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눈 건강 좀 더 챙기셔야 되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네. 하여튼 오랜만에 오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아마 있으셨던 것 피치 같고요. 못할 휴식인데 휴식이 또 필요할 때가 있죠. 네. 자, 하여튼 우리 복귀를 또 축하 하여튼 뭐 이렇게 환영하면서 우리 뭐 슈퍼챗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윤경님, ARC, 뭐 현미님, 요로코롬님, 그리고 기쁨두배, 다나, 그리고 써니님, 뭐 찰리정님까지 하여튼 많은 분들이 슈퍼챗까지 쏴주셨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대신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계속해서 건강 관리, 눈 건강 관리는 정말 잘 하시기 네,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오래오래 저희 3프로 TV 함께 자기도 해주시기 눈 바라겠습니다. 건강해야 되지.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